조카의 태블릿 PC 제출에 나한테 덤터기를 씌웠다 이렇게 발끈했습니다. 먼저요, 조금 전에 특검에서 브리핑을 하면서 어제 바로 장시호 씨가 특검에 제출한 태블릿 PC를 공개했습니다. 아니, 정미경 의원님, 지금 그 특검 브리핑하는 장면 보셨는데요. 지금 이규철 특검보가 나오면서 태블릿 PC를 들고 나왔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장시호 씨요. 장시호 씨는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 가장 힘든 사람 중에 하나가 지금 장시호예요. 왜냐? 거의 재벌 2세로 산 거잖아요. 금수저 중에 금수저로 산 거잖아요. 그러면 구치소 안의 생활을 견디기 되게 어려워요. 왜 일반인들도 사실 들어가면 힘든데 화려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장시호는 사실 범죄 사실도 그렇게 뭐 중하거나 본인들이 생각할 때 이모 최순실 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장시호 씨는 돈이 많아요. 그 횡령한 돈, 뭐 강요죄로 자기가 뭐 받았던 삼성으로부터 받았던 돈 이거 다 토해내면 돼요. 그거 내가 다 토해내겠다. 그리고 나서 수사에 협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목표가 뭐냐? 일단 보석을 신청해요. 그래서 보석으로 나오죠. 그다음에 집행유예를 받기를 원할 거예요. 그러니까 풀려나는 게 일단 왜냐하면 저 안에서 머릿속이 복잡할 텐데 내가 혹시 여기서 실형받으면 어떡할까? 내가 못 나가면 어떡할까? 그럼 우리 아이는 어떻게 될까? 아마 이것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냥 자진 납세한 것 같아요. 특검한테. 근데 또 하나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아직도 정말 감추고 내놓지 않는 증거가 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 있다고요? 예, 장시호 씨 지금 태도로 봐서 이제 태블릿 하나 줬는데 딱 봐서 이게 아니다 싶으면 또 하나 더 내놓는 거죠. 어떤 게 나올지 궁금한데요. 보면 어제 최순실 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장시호 씨가 제출한 태블릿 PC에 대해서 이것도 최순실 씨께 아니랍니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박상명 박사님, 보면은 특검에서 이거는 최순실 씨 것이 맞습니다. 최순실 씨 이메일도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들고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JTBC에서 얘기했던 그 태블릿 PC도 우리 거 아니다. 또 이번에 장시호가 이 태블릿 PC가 뭐냐면은 최순실 씨가 독일에 있을 때 직접 전화를 해서 야 조카야, 그 내 우리 집에 가면은 태블릿 PC가 있는데 그거 하고 옆에 그 청와대에서 마크 찍힌 쌀하고 몇 개 있는 거 빨리 치워라. 그래서 내 임하면서 가서 들고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 쌀도 있고요. 그 김영재 의원 부인이 있는 화장품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들과 연관되고 있는 물품을 독일에서 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아, 이 집에 틀리면 큰일 나겠네. 빨리 치워라. 할 때 치운 게 바로 저거예요. 태블릿 PC입니다. 그런데 저것을 태블릿 PC를 가지고 나오는 장면이 CCTV에 찍혔어요. 특검 입수했습니다. 딱 보여주니까 이게 뭐냐 하니까 뭘 들고 나왔느냐. 잘못하면은 최순실과 국정농단의 공범이 될 수가 있다는 판단도 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미 검찰도 상당 부분 확인을 했던 대목입니다. 그때 이거 가져왔다. 그래 그 태블릿 PC 내용이 뭐냐 하다가 아마 제가 그거 제출할게요. 아예 그냥 제출할게. 그러면은 여기 방금 우리 정미가 의원이 말씀하신 좀 서비스도 검찰에서 좀 알아서 봐주시고 저는 사실 그게 무겁지는 않지 않습니까? 나서 아들도 있는데 다 불게요. 진짜 중요한 건 한두 개 더 숨겨놨다. 아마 그런 측면에서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제출한 것 같아요. 네, 이런 가운데 어제요 저희 방송에 원래는 태블릿 PC를 제출한 사람 밝히지 못한다고 특검에서 얘기했는데 추가로 장시호 씨라고 밝혀졌는데 특검이 밝히기 전에 먼저 예측하신 분이 있습니다. 어제 저희 생방송에서 바로 소정석 국장님이세요. 어제 장시호 씨가 아마 제출했을 것 같다라고 감을 잡으셨잖아요. 정미경 의원님도 지금 추가로 뭐 내놓을 거 있다고 하는데 지금 소정석 국장님 감으로 봤을 땐 장시호 씨가 또 뭘 폭로할 수 있을까요? 지금 장시호 씨 태도를 보면 그러니까 이모와 아들 사이에서 고민을 하다가 아들을 선택한 겁니다. 이모를 버리고. 아, 같은 혈육인데 예. 이모보단 우리 아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과거부터 사실 그 스토리적으로 이제 이어져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장시호 씨가 원래 장시호 씨는 성격이 우리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을 판단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살아왔고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떻고 의사결정 스타일이 어떤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장시호 씨라는 인물을 볼 때 기본적으로 장시호 씨는 최순실 씨와 비슷합니다. 성격이 화끈하고 시원시원하고 이제 어떤 자리 있으면 자리 있게 주도해 가고 그러니까 남자들한테도 인기가 많고 연예인들이랑도 친하고 이런 점이 있는데 장시호 씨는 이 어떤 뭘 조직을 경영한다든지 뭐 정치에 관심을 이런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냥 그 자신의 아들과 그냥 안락한 삶을 사는 거 이것이 장시호 씨가 원하는 바였습니다. 그동안에도. 그런데 최순실 씨가 막 이렇게 만들어 가다가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같은 경우에 장시호 씨한테 그걸 맡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장시호 씨는 사실은 그거 하기 싫었는데 이모가 야 이거 다 우리 건데 네. 이거 만들어가지고 괜히 남 좋은 일 시킬 거 뭐 있냐. 네가 그것 좀 해라. 그럼 내가 다 만들어 줄게. 이렇게 이제 떠안기다시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시호 씨는 사실은 싫었지만 이모와의 관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떠맡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됐냐면 보니까 자신이 지금 감옥에 네. 가는 상황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모에 대해서 사실 마음속으로는 이모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 이모만 아니었으면 나는 그냥 아들이랑 그냥 오손도손 잘 살고 있을 텐데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그것을 특검 검사가 제대로 찔러 들어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군요. 지금 보면 장시호 씨가 이미 많은 걸 얘기를 했어요. 이미 뭐 그 정유라 씨가 이화여대 정식 입학 발표가 나기도 전에 이미 다 알고 있었다 이런 부분도 폭로를 했고 최순실 금고에 김영재 원장 부인의 그 존 제이콥스 회사의 서류가 들어있었다 이런 부분도 다 장시호 씨가 얘기한 거거든요. 네. 저는 이번 국정농단 과정에서 최순실 씨가 움직였을 때 이 장시호 씨를 귀여워해서 늘 같이 다니고 많은 부분을 네.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아마 공개 안 된 많은 부분에서 장시호 씨의 이 폭탄성 것들이 앞으로도 많이 남아 있을 것이다. 뭐 그렇게 짧게 생각. 하나만 제가 추가할게요. 짧게. 네. 이렇게 앞으로 장시호한테 나올 수 있는 큰 게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요? 삼성에서 돈이 올 때 제가 관여했거든요. 음. 그때 이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면서 만약에 특검에 와서 그 얘기 해버리면은 지금 특검이 찾고 있는 가장 확실한 내용이 뭐냐면은 삼성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과연 뇌물죄가 성립이 되는가 안 되는가의 문제 아닙니까? 장시호의 영재센터라도 돈이 갔습니다. 네. 그 내막에 대해서 일단이라도 만약에 장시호가 사실대로 있다면은 그 불 경우에는 이거는 지금까지 다른 어떤 증거보다도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겠죠. 네. 혹시 그건 아닐까요? 어떻게 할지 이제 박상병 박사님이 딱 짚어주셨는데 사실 이 태블릿 PC에 대해서 장시호 씨는요 앞서서 청문회 때는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용하지 못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뭐 사진 찍고 그런 거 정도는 할 수 있어도 뭐 그걸로 계정을 뭐 한다고 하거나 뭐 메일을 읽어본다던가 그런 거는 아마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지인 변호사, 우리 이모님이요 사용을 그렇게 잘 사진 찍는 정도지 뭐 이렇게 잘 사용 못한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거 이모가 쓰는 겁니다. 제출했어요. 뭔가 마음이 좀 바뀌었나. 그렇죠. 심경의 변화가 있었다고밖에 사실 볼 수 없겠습니다. 물론 이제 장시호 씨가 사실 저때 청문회 때 위증을 한 게 된 거죠. 그러니까 최순실 씨 계정에 이메일 계정에 뭐 오고 간 이메일들도 있고 사실상 그러면 최순실 씨가 사실 뭐 사진 찍는 것 외에도 다양한 기능을 사용을 해서 저 태블릿 PC를 사용한 걸로 지금 이제 잠정적으로 판단이 내려지고 있는데 저 때만 해도 그 장시호 씨 생각에서는 어쨌든 저 태블릿 PC까지 저렇게 수면 위에 드러나게 하지 않는 선에서 참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리고 또 이모잖아요. 가까이 오랜 시간을 지내왔던 이모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나름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이모를 보호하면서 자기도 책임을 빠져나갈 그 궁리를 하다가 지금 상황에서는 뭐 자기가 어떻게 보면 이모가 한 일까지 다 뒤집어 쓰게 생겼고 이거는 조금 사태가 심각하다라고 인식을 해서 지금에라도 저렇게 태블릿 PC를 내놓고 사실상 최순실 씨가 다 사용하고 할 수 있었다라고 진술을 바꾼 걸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좀 전에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냥 사실은 다 알잖아요. 못하면 저 못해요. 이모는 못합니다. 태블릿 PC 못해요. 뭐 네. 이메일 이런 거 못 열어봐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네. 그러면 사실 거짓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면 저렇게 하면 위증 만약에 최순실 씨가 태블릿 PC를 잘 쓸 수 있다면 저렇게 말한 것은 장시호 씨는 위증은 아니죠.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피해가면서 또 얘기할 거예요. 네. 근데 이거 사실 했는데 이거는 뭐 이모가 진짜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모 거는 맞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피해 나가는 거니까 네. 제가 볼 때는 그 장시호 씨는 청문회 나올 때는 그래도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상황 파악을 잘 못했을 거예요. 보세요. 아, 네. 처음에 여기 공범자들은 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인데 다 구해줄 거야. 네. 아마 이런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 최순실 씨가 네. 독일에서 여기 올 때 그냥 혼자 결정해서 왔겠습니까? 사실은 다 이제 작전을 짜고 왔을 거예요. 나를 도와줄 거야. 예, 2014년도 정윤의 문건 파동이 쉽사리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냥 조사 한두 번 받고 그냥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이 보니까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장시호 씨는 이제는 나는 나부터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 먹을 수 있죠.
그렇다면 반대로요. 자, 장시호 씨는 이모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최순실 씨 태블릿 PC 소식을 듣고 오늘 동아일보 단독 보도로 알려줬죠. 정말 이게 불끈 쥔 주먹을 제가 좀 주목을 해보는데 누구한테 감히 덤터기를 씌워? 지금 발끈했다는 거예요. 박상병 박사님 아무래도 이 태블릿 PC가 가진 또 제2의 태블릿 PC가 그렇죠. 가진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이제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는 게임입니다. 자, 옆에서 자, 최순실 씨, 장시호가 다 풀었는데요? 네? 네. 그게 아닌데요? 최순실 씨 얘기는 아마 나름대로 누구한테 덤터기를 씌워하면서 어쩌면은 조카의 비위행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조카의 비위행에 대해서도. 그러면서 왜 저렇게 나한테 덤터기를 씌우는지를 설명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저렇게 게임을 부리기에는 판이 너무 커져버렸고요. 너무도 많은 사실들이 이미 알려져 버렸어요. 그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도 하는 발언들 자체가 너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아마 어쩌면 정유라도 모른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사실을 다 거부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최순실 얘기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저 안에서 나는 지금 다 모르셔도 나가는데 주변에서 하나 둘 말 나오다 보면은 막판에 최순실 씨는 일정 부분은 시인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버티려고 했던 그 둑이 이제는 무너지고 있는 것이고 무너질 수 주변에 있는 네. 둑이 바로 장시호를 통해서 무너지는 걸 보면서 지금 끝으로는 누구한테 덤터기를 씌우면서 표를 내지만 속으로는 아, 더 이상 버티기는 어렵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저게 최순실 씨가 겉으로는 이제 굉장히 강하게 뭐 네. 나한테 뒤집어 씌운다, 덤터기를 씌운다 이렇게 반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정말 박 박사님 말씀대로 굉장히 큰일 났다 생각을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최순실 씨 측의 이제 전략을 보면 이게 검찰 수사, 특검 수사해서 그 처음에 시작이 된 이른바 태블릿 PC 자체의 신뢰성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것에 문제가 있다, 그것이 뭐 증거 자료로 써서는 안 된다라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해왔는데 이번 것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본인의 조카인 장시호 씨가 네. 제출을 한 거고 이게 이모가 나한테 갖다 놓으라고 한 거다라고 확실한 지금 그야말로 검찰로서는 증거 자료가 확실한 태블릿 PC가 확보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최순실 씨 측에서 전반적으로 가져가던 전략 자체가 이게 허물어진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반대로 특검으로서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 자체가 안 되는 네. 그야말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고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바로 이제 어떤 뇌물죄로 갈 수 있는 문을 열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증거 자료를 확보한 겁니다. 방금 제가 저기 죄수의 딜레마 얘기하면서 어쩌면 최순실 씨도 격분해서 장시호의 비위행위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했는데 방금 장하게 장시호한테 최순실 씨가 뒤에서 온갖 짓 다 했다고 얘기를 했네요. 드디어 이렇게 게임이 되는 겁니다. 아, 그건 아마 또 그냥 자신의 그 태블릿 PC를 제출한 것을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지금 이제 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그게 뭐냐면 처음에 태블릿 PC 그 고영태 그 태블릿 PC에 대해서는 위법하게 수집한 거니까 증거 능력 없다. 응? 그러면서 이제 그걸 문제 삼았잖아요. 증거 능력 자체를 문제 삼았어요. 증거로 못 쓴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장시호 씨가 이제 제출한 이 태블릿 PC 때문에 처음에 말했던 지금 변호인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최순실 씨가 가장 주장하고 있는 그 증거 능력이 없으니까 증거로 못 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판에 지금 이게 2차로 태블릿 PC가 나와갖고 이쪽에서는 지금 할 말이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서 가장 그들이 봤을 때는 심각하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와서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일관성 있게 말해야 되잖아요.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그거는 증거 능력 위법하게 수집한 거니까 그건 증거 능력이 없고 이번에 거는 그건 내 거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감정하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이 무지하게 화가 난 것 같아요. 네. 보통 검사들이 저렇게 안 하거든요. 보통 이렇게 또 증거물입니다 하고 네, 직접 증거물을 가지고, 증거물을 법정에서 제시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언론에 그냥 공개해 버렸잖아요. 기자 브리핑 할 때 이렇게 네. 증거물입니다라고. 네, 그러니까 가지고 그만큼 나온 우리가 거지. 확실하고 그다음에 이게 논란의 소지를 이제 더 이상 가져가지 않겠다. 네. 우리는 이 수사를 빨리 하겠다. 그러면서 그냥 들이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렇게 지금 오랫동안 한 태블릿 PC를 보여주는 그런 오늘 브리핑 모습까지 있었는데요. 제가 또 오늘 범죄 심리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장시호 씨, 가족에게 등 돌린 거잖아요. 어떤 심리가 숨어 있을까요?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심리적으로 결합이 많이 돼 있는 가족일수록 사실은 이렇게 태도가 돌변하는 경우가 많지 않죠. 처음에는 본인만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고 사태 파악을 제대로 못한 것 같고, 근데 이제 구속이 되고 나니까 이제
나라도 이제 이모의 책임까지 다 떠맡을 수는 없다. 이런 이제 생각으로 뭔가 생각의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닌가. 장시호 씨 어머니와 최순실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겠는데요. 네. 문제는 지금 이 장시호 씨는 혼자 떨어져 나와가지고 지금 구치소에 있다 보니까 이 구치소 생활에 매우 적응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일종의 개인적 판단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소정석 국장님, 그러니까요, 이 장시호 씨는 아마 최순득 씨, 장시호 씨 어머니와 최순실 씨의 관계는 뭐 그렇게 틀어질 것 같지 않다. 아마 장시호 씨가 구치소에서 너무 힘드니까 개인적으로 판단한 것 같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네요. 그 장시호 씨 뭐 살아온 삶 자체가 정말로 이 부자 집안에서 그 최순득 씨 재산이 최순실 씨보다도 더 많지 않습니까? 네. 일단 부동산만 봤을 때 그렇게 부유한 집안에서 그야말로 금지옥엽처럼 자라왔을 텐데 지금 저런 뭐 본인도 생각을 했겠습니까? 본인이 저렇게 구속돼서 감옥에 갈 거라는 것을 불과 1년 전만 해도 생각을 못하고 늘 그냥 호화로운 네. 생활을 하고 저녁 때 이 연예인들이라든지 스포츠 스타들이라든지 이렇게 즐기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저 감옥에 가서 차가운 데 있다 보면 내가 왜 이렇게 됐나 이런 생각 들 테고 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보고 싶은데 결국 하다 보면 이모가 결국 난리 쳐갖고 내가 이렇게 왔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고 지난번에 청문회에서도 뭐 나타났지만 좀 이렇게 답변하는 것도 바로바로 그때 안민석 의원이 지금 증인이 지금 제가 밉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바로 대답했지 않습니까? 가장 많이 회자됐던 장면이었어요. 네, 그런 정도로 솔직한 심정이고 하다 보니까 아마 특검에서 검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진솔하게 좀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장시호 씨가 하나의 이제 밝혀야 되겠다. 또 특검에서 그 CCTV 같은 것을 들이대고 바로 물어보고 하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이제 토해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장시호 씨가요, 지난 청문회에 나왔을 때도요, 자신에게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 꼭 이모 최순실 씨를 거론했습니다. 그 모습도 잠시 보시겠습니다. 동계 스포츠센터 네. 이거 누구 아이디어였습니까? 맨 최순실 처음에. 아이디어, 네? 최순실 이모 아이디어였습니다. 검찰에서 말씀드린 것은 네. 최순실 이모님께서 이거를 만들라고 얘기를 해서 네. 지원서를 만들어서 드렸고 계획서를 그 다음에는 여기 계시는 김종 차관님. 차관한테. 네, 저는 최순실 씨가 지시를 하면 또 따라야 되는 입장이고 네. 또 이모인데다가 뭐 거슬릴 수. 양재인 변호사 다 이모 아이디어라고 하는데 저는 가장 이게 좀 즐겨봤던 포인트가 좀 이렇게 눈에 띄는 포인트가 최순실 아이디어, 최순실 이모, 최순실 이모님, 최순실 씨. 그렇습니다. 사실 평소에 쓰던 게 자기도 모르게 나온 것 같아요. 처음에는. 네. 왜냐하면 주변에서도 다 이건 뭐 최순실이 그랬냐 누가 그랬냐 그럴 때 자기도 그냥 최순실이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청문회장이라는 걸 알고 뭐 이모님이라고도 했다가 최순실 이모라고도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사실 지금 장시호 씨 입장에서는 이모와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이모를 자기가 버려야만 자기가 그래도 조금 살 수 있다라는 생각에 저렇게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뭐 인터넷에서는 무슨 장시호 씨가 이제 국민조카가 됐다라는 얘기까지. 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두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글을 했더라고요. 이제 SNS에 올려서 일부 뭐 댓글들을 보면 그래 정말 통쾌하다 우리 국민조카로 인정을 해주자라는 뭐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조금 과한 것 같고요. 지금 뭐 장시호 씨도 사실 지금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마당에 뭐 우리가 이렇게 열렬히 환호를 해줘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또 본인의 선택이고 본인의 어쩌면은 어떤 앞길을 위한 선택일 수도 있어서 그 평가는 좀 나중에 할 문제인 것 같고요. 최순실 씨 반응을 저희가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 최순실 씨가 지금 본인 측근 변호사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소정석 국장님. 지금 나, 딸, 손자 지금 3대가 위기야. 그렇게 지금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가 참 다양하게 지금 최순실 씨 반응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최순실 씨는 이른바 이제 3대에 걸쳐서 권력 비즈니스를 통해서 부를 축적해 왔는데 최태민 씨, 최순실 씨, 또 이제 장시호 씨나 정유라 씨. 이 3대까지 사실은 이번에 본인 생각에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번에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으면 이게 3대가 아니라 4대, 5대까지도 우리는 먹고 살 수 있다. 지금 구조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판을 짜가는 구조를 보면은 K스포츠 재단, 미르재단도 거기서 대기업 돈 끌어들이고 네. 거기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다 자신들과 관련된 이권을 나눠가는 이런 구조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런 부분이 정말 전혀 어떤 검증 잠치 없고 들키지 않고 그대로 갔다고 생각을 하면 이 시스템이 몇 년만 가도 수백억을 뭐 거기서 모으는 건 일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보면 본인은 구속됐고
또 딸은 지금 뭐 이제 덴마크에 구금이 돼 있고 또 아들들은 뭐 돌볼 사람도 마땅치 않은 그런 상황에서 지금 처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3대가 위기에 처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런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최순실 씨가 빨리 지금 재판정에도 열심히 나오고 헌재 포함해서 오늘은 또 나왔습니다. 진실을 다 토해내고 해야지 모든 뭐 지금 이 태블릿 PC 같은 경우도 본인 것으로 다 이름도 본인 명의로 돼 있고 본인이 이메일 사용한 것도 다 나오는데 아직도 저렇게 모른다라고 모르쇠로 나가는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른바 죄질이 불량하기 때문에 나중에 양형에 좀 참작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채널 A가 이제 단독으로 보도를 좀 하고 있는데 최순실 씨가 감옥에서 3대까지 위기다. 그리고 손자까지 독일에서 지금 고생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대한민국은 탄핵 정국입니다. 주말마다 시민들이 촛불을 내고 이 겨울에도 100만, 200만이 연이어 1000만 명이 넘게 지금 시위를 하면서 나라 안팎으로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이 국정농단의 주범이 감옥에서 모든 협의를 다 부인하면서 나, 딸, 손자까지 고생하고 있다.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자, 저는 그런 이게 반응이 나온 걸 상식적으로- 저희가 전해드린 아니 것뿐이죠. 그러니까 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부터 저는 너무도 신기한 거예요. 아 이런 정도의 멘탈이었는 거 아니면 원래가 이런 사람이나 싶은 생각이 들고 장시호가 앞에서 말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동계스포츠 영재센터는 최순실의 아이디어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만간에 동계스포츠를 하는데 우리가 한몫 잡아야지. 야 너가 하나 해서 나 차려. 돈은 내가 팍팍 밀어줄게. 걱정하지 마. 하면서 아마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동계스포츠 영재센터를 하면서 이모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네. 자기한테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최순실 이모의 작품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아마 특검이 오늘 그 새로운 태블릿 PC까지 조사하면서 어떤 또 새로운 혐의를 밝힐지 저희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안에서 머릿속이 복잡할 텐데 내가 혹시 여기서 실형받으면 어떡할까? 내가 못 나가면 어떡할까? 그럼 우리 아이는 어떻게 될까? 아마 이것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냥 자진납세한 것 같아요. 네. 특검한테. 근데 또 하나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아직도 정말 감추고 내놓지 않는 증거가 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 있다고요? 예, 장시호 씨 지금 태도로 봐서 네. 이제 태블릿 하나 줬는데 딱 봐서 이게 아니다 싶으면 또 하나 더 내놓는 거죠. 어떤 게 나올지 궁금한데요. 보면 어제 최순실 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장시호 씨가 제출한 태블릿 PC에 대해서 이것도 최순실 씨께 아니랍니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박상명 박사님 보면은 특검에서 이거는 최순실 씨 것이 맞습니다. 최순실 씨 이메일도 있습니다. 오죽했으면은. 오죽했으면 들고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JTBC에서 얘기했던 그 태블릿 PC도 우리 거 아니다. 또 이번에 장시호가 이 태블릿 PC가 뭐냐면은 최순실 씨가 독일에 있을 때 직접 전화를 해서 야 조카야 그 내 우리 집에 가면은 태블릿 PC가 있는데 그거 하고 옆에 그 청와대에서 마크 찍힌 쌀하고 몇 개 네. 있는 거 빨리 채워라. 그래서 내 임하면서 가서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 쌀도 있고요. 그 김영재 의원 부인이 있는 화장품도 있고요. 그러니까 네. 이게 뭔가 그들과 연관되고 있는 물품을 독일에서 가면 생각해 보니까 아, 이 집에 틀리면 큰일 나겠네. 빨리 치워라. 할 때 치운 게 바로 저거예요. 태블릿 PC입니다. 근데 저것을 태블릿 PC를 가지고 나오는 장면이 CCTV에 찍혔어요. 네. 특검 입수했습니다. 딱 보여주니까 이게 뭐냐 하니까 뭘 들고 나왔느냐. 잘못하면은 최순실과 국정농단의 공범이 될 수가 있다는 판단도 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미 검찰도 상당 부분 확인을 했던 대목입니다. 그때 이거 가져왔다. 그래 그 태블릿 PC 내용이 뭐냐 하다가 아마 제가 그거 제출할게요. 아예 그냥 제출할게. 그러면은 여기 방금 우리 정미가 의원님 말씀하시는 좀 서비스도 검찰에서 좀 알아서 봐주시고 저는 죄는 사실 그게 무겁지는 않지 않습니까? 나서 아들도 있는데 다 불게요. 진짜 중요한 건 한두 개 더 숨겨놨다. 아마 그런 측면에서 자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제출한 것 같아요. 네, 이런 가운데 어제요 저희 방송에 원래는 태블릿 PC를 제출한 사람 밝히지 못한다고 특검에서 얘기했는데 추가로 장시호 씨라고 밝혀졌는데 특검이 밝히기 전에 먼저 예측하신 분이 있습니다. 어제 저희 생방송에서 바로 소정석 국장님이세요. 어제 장시호 씨가 아마 제출했을 것 같다라고 감을 잡으셨잖아요. 정미경 의원님도 지금 추가로 뭐 내놓을 거 있다고 하는데 지금 소정석 국장님 감으로 봤을 땐 장시호 씨가 또 뭘 폭로할 수 있을까요? 지금 장시호 씨 태도를 보면 그러니까 이모와 아들 사이에서 고민을 하다가 아들을 선택한 겁니다. 이모를 버리고. 아, 같은 혈육인데 예. 이모보단 우리 아들. 예. 조카의 태블릿 PC 제출에 나한테 덤터기를 씌웠다 이렇게 발끈했습니다. 먼저요 조금 전에 특검에서 브리핑을 하면서 어제 바로 장시호 씨가 특검에 제출한 태블릿 PC를 공개했습니다. 아니 정미경 의원님
지금 그 특검 브리핑하는 장면 보셨는데요. 지금 오늘은 그 이규철 특검보가 정례 나오면서 브리핑을 시작하기 태블릿 전에 PC를 들고 나왔어요. 어제 그 특검 지금 제가 볼 때는 직접 그 장시호 씨요. 잠깐만 장시호 씨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 가장 힘든 사람 중에 하나가 지금 장시호예요. 왜냐? 거의 재벌 2세로 산 거잖아요. 금수저 중에 금수저로 산 거잖아요. 어제 그러면 남궁군에 대한 구치소 안의 생활을 전디기 되게 어려워요. 정보성을 왜 소환하고 일반인들도 사실 들어가면 힘든데 네. 화려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장시호는 사실 범죄 사실도 그렇게 뭐 중하거나 본인들이 생각할 때 이모 최순실 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장시호 씨는 돈이 많아요. 그 횡령한 돈, 뭐 강요죄로 자기가 뭐 받았던 삼성으로부터 받았던 돈 이거 다 토해내면 돼요. 그거 내가 다 토해내겠다. 네. 그리고 나서 수사에 협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목표가 뭐냐? 일단 보석을 신청해요. 네. 그래서 보석으로 나오죠. 그다음에 집행유예를 받기를 원할 거예요. 그러니까 풀려나는 게 일단 예, 우선 예. 목표다. 왜냐하면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과거부터 사실 그 스토리적으로 이제 이어져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장시호 씨가 원래 장시호 씨는 성격이 우리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을 판단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살아왔고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떻고 의사결정 스타일이 어떤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장시호 씨라는 인물을 볼 때 기본적으로 장시호 씨는 최순실 씨와 비슷합니다. 성격이 화끈하고 시원시원하고 이제 어떤 자리 있으면 자리 있게 주도해 가고 그러니까 남자들한테도 인기가 많고 연예인들이랑도 친하고 이런 점이 있는데 장시호 씨는 이 어떤 뭘 조직을 경영한다든지 뭐 정치에 관심을 이런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냥 그 자신의 아들과 그냥 안락한 삶을 사는 거 이것이 장시호 씨가 원하는 바였습니다. 그동안에도. 그런데 최순실 씨가 막 이렇게 만들어 가다가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같은 경우에 장시호 씨한테 그걸 맡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장시호 씨는 사실은 그거 하기 싫었는데 이모가 야 이거 다 우리 건데 네. 이거 만들어가지고 괜히 남 좋은 일 시킬 거 뭐 있냐. 네가 그것 좀 해라. 그럼 내가 다 만들어줄게. 이렇게 이제 떠안기다시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시호 씨는 사실은 싫었지만 이모와의 관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떠맡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됐냐면 보니까 자신이 지금 감옥에 네. 가는 상황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모에 대해서 사실 마음속으로는 이모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 이모만 아니었어 나는 그냥 아들이랑 그냥 오손도손 잘 살고 있을 텐데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그것을 특검 검사가 제대로 찔러 들어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군요. 지금 보면 장시호 씨가 이미 많은 걸 얘기를 했어요. 이미 뭐 그 정유라 씨가 이화여대 정식 입학 발표가 나기도 전에 이미 다 알고 있었다 이런 부분도 폭로를 했고 최순실 금고에 김영재 원장 부인의 그 존 제이콥스 회사의 서류가 들어있었다 이런 부분도 다 장시호 씨가 얘기한 거거든요. 저는 이번 국정농단 과정에서 최순실 씨가 움직였을 때 이 장시호 씨를 귀여워해서 늘 같이 다니고 많은 부분을 네.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아마 공개 안 된 많은 부분에서 장시호 씨의 이 폭탄성 것들이 앞으로도 많이 남아 있을 것이다. 뭐 그렇게 짧게 생각. 하나만 제가 추가할게요. 짧게. 네. 이게 앞으로 장시호한테 나올 수 있는 큰 게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요? 삼성에서 돈이 올 때 제가 관여했거든요. 음. 그때 이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면서 만약에 특검에 와서 그 얘기 해버리면은 지금 특검이 찾고 있는 가장 확실한 내용이 뭐냐면은 삼성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과연 뇌물죄가 성립이 되는가 안 되는가의 문제 아닙니까? 장시호의 영재센터라도 돈이 갔습니다. 네. 그 내막에 대해서 일단이라도 만약에 장시호가 사실대로 있다면은